날씨가 세상사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대통령의 2021년 연두 기자회견이 있어서 시중이 이 얘기로 한참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십, 그가 보여주는 이제 새해의 설계, 그리고 이제 그 얘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대통령의 진짜 속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국민들은 답답했던 궁금증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갖거나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굳게 만들고 국민들을 편안히 그를 따를 수 있는 그런 팔로우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리더십이 그 팔로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대통령이라고 하면 더구나 5천만의 인생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끼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그런 양반인데, 그런 양반이 이런 기자회견을 연두할 때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런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훌륭하게 갖춰진 인격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격의 수양을 하는 길,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앞서서 가르쳐준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본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동서양의 선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전혀 양쪽이 다름이 없는 전통적인 가르침이죠.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공부한다는 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습득해서 그러면 그걸 뭐 하려고 그러느냐?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여교로와, 배워서 그거를 생활 속에서 익히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니까 배워서 생활 속에서 익히기 위해서 공부한다. 율곡 이이 선생이 쓰신 이제 경몽요결 첫 장에 인간들이 공부를 하는 목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인간들이 공부해야 되는 목표는 무릇 성인이 되고자 함의 그 목표가 있다. 성인, 성자 성인입니다. 이룰 성자 성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건 서양식의 세인트나 이런 성인이 아니라 인격을 온전하게 완성한 사람,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인간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두 성현들의 말씀을 다시 엮어내거니와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그 지혜를 항상 언제나 자기 몸과 마음에 싣고 다니면서 그 지혜 자체가 자신의 인격이 되도록 다듬는 것, 그리고 축적하는 것, 그것이 아마 공부하는 목표고 공부를 통한 수양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을 쌓고 지식으로부터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 지혜가 스스로의 인격이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친 사람이라야 그가 비로소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 기자회견 속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어떤 지식과 대통령의 어떤 지혜와 대통령의 어떤 인격을 볼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다가 이건 좀 정말 아니지 않나, 솔직히 이런 생각 가지게 된 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기 바로 직전 날 한 일간 신문에 노영민 전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실렸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하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연결이 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군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나폴레옹과 스퀼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나폴레옹이 얘기하는 그러한 자기 선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의 가치 판단, 그것을 또 동물농장의 동물들에게 요술로 전파하는 스퀼러의 모습. 이런 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별로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그 어지러운 충돌을 놓고 이거를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증거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참 수사하게 능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양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수사학으로 얘기할 얘기가 아니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 이 양반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이어지는 원전 감사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청와대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 어떻게 한 장관의 지시 그 고집에 의해서만 대한민국 원전계획, 전력수급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원전에서부터의 전력수급계획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행정 운영 체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현재 국민들을 가장 부대책으로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월세 문제를 비롯한 주택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거 예측하고 그거에 의해 그거 미리 예측하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거 예측 못하고 그거 통계 하나를 미리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게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걸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한반도 최대의 지금 문제, 국제적으로도 앞으로도 최대의 문제가 될 북측의 핵무장의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평화 의지가 확실하다. 그렇게 본다. 미국과 연결을 가운데서 또 하겠다. 도대체 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안보에 관한 지식이 도대체 뭔가? 여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정세에 관한 대통령의 지식이 도대체 뭔가?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 이상의 정보를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에서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과도 그렇게 동떨어지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털어놔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무지한 거 아닌가요? 국제정세며 이에 관해서. 정인이로 압축되는 요즘의 입양아의 문제. 사실 이건 입양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연되고 있는 인명경시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입양아 마음에 안 들면 골라서 다시 하면 되지. 이 정도에 이르고 나면 도대체 그의 인격이 뭐냐? 이건 지식의 문제, 무슨 지혜의 문제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코비드-19에 대해서도 지금 전 세계에 40여 개국이 이미 백신 주사를 놓기 시작하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 판에 그 물량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한 정부의 수장으로서 여기 K방역 자랑 지금 할 때입니까? 지금 이 핀셋방역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모르고 계신 건가요? 대통령이 그 정도 지식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 자리에서 그 비싼 봉급받고 대우받으면서 의자 차지하고들 앉아 있는 거죠?
대통령을 이렇게 북측의 김여정이가 하는 말로 얘기한다면 특등 머저리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이런 보좌관들, 그들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그 속에서조차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감싸는 듯한 이 정치적 제스처, 이것도 솔직히 곱게 보이질 않네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 보이지 못할 그런 약점을 갖고 있거나 숨기는 비밀이 있길래 이들을 우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들이 야권의 주자로 등장할까 봐서 미리 그물을 치는 건지, 그 이전까지 보였던 청와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이것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 분명하다라고 쐐기를 박는데, 물론 거기에는 계산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그들을 사면해봤자 자신에게는 정치적 이익이 없겠죠. 그것 때문에 통 큰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들을 사면을 해야 자신에 대해서 사법적 칼날이 들어오기 어렵게 될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 아닌가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지금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내일 당신이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무리 정권이 다른 쪽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계산으로 시기를 고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시기를 고른다면 시기 뭐 때문에 고릅니까? 안 먹었으면 아무 때나 하는 건데.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기를 고른다는 데까지도 국민의 통합을이라는 또 참 레트릭을 갖다 붙였네요. 수사를 갖다 붙였네요. 그 사면에 대한 국민 통합이 언제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선거판으로 계속 몰려가면서 두 조각이 날 텐데 계속. 그건 공연한 핑계라는 거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지요. 결국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인격 형성의 과정, 어떠한 선지식도 축적된 것이 없고, 당연히 그로부터 5천만의 삶을 이끌어갈 지혜가 나올 리는 없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5천만이 전부 기댈 만한 인격, 그것이 보여진 것이 없다는 것. 거기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탈함을 메꿀 수 있는 당장 필요한 그런 대안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 그것이 2021년의 전망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2021년에 해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 초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